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간에는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101페이지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비뇨기계는요,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기관을 비뇨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비뇨기계를 통해서 처리가 되고요. 비뇨기계는 혈액 내의 노폐물을 여과하여 소변을 만드는 신장과 그 다음에 우리 신장을 콩팥이라고 하죠. 신장과 소변을 모아 체외로 배설시키는 요관, 그걸 또 같은 말로 수뇨관이라고도 하겠고, 그 다음에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뇨기계는 노폐물을 밖으로 처리해주는 곳을 비뇨기계라고 하겠고요.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고, 이 비뇨기계는 신장, 요관, 방광, 요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제가 별표 하나 쳐놨죠. 비뇨기계 구조는 중요하고 배설이 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 그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만들어진 신장에서, 자, 신장에서 무엇이 만들어지죠? 소변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신장은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그래서 한 쌍의 신장이 있는데 이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져요. 신장은 같은 말로 콩팥이라고도 하겠고요. 자,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무엇이냐? 요 관이라고 불러요. 소변이 지나가는 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을 걸쳐서 어디로 내려가냐? 방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방광은 요 관을 통해서 내려온 소변이 모이는 곳이 방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에 이렇게 모여있던 소변이 밖으로 최종적으로 나가는 길이 요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 순으로 배설 과정이 이루어지고 비뇨기계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하나 땡 해놨어요. 그래서 비뇨기계 구조 배설 과정, 신장을 거쳐 요관, 방광, 요도 순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비뇨기계 구조 비뇨기계 구조를 하나하나씩 이제 다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메인이 되는 신장입니다. 자, 신장은요, 우리 몸의 후 복벽에 좌우 한 개씩 위치해 있어요. 후 복벽이라는 거는 배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뒷구리라고 하는 부분 있죠. 뒷구리. 여기가 뒷구리가 후 복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 복벽에 좌우 한 개씩 위치해져 있고, 모양이 강낭콩의 모양이라고 해서 콩팥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강낭콩 모양의 장기입니다. 자, 신장의 기본 단위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것도 별표를 쳐놨죠. 신장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다? 네프론입니다. 네프론. 자, 이 네프론은요, 하나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네프론을 또 봐보면 신소체 라고 불리는 거 플러스 세뇨체로 구성된 게 네프론이에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있긴 한데 이 그림보다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 단위라고 하는 요 네프론을요, 통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실타래, 빨간색 실타래가 엉켜있는 거에 이게 뭐냐면 사구체예요, 여러분. 사구체. 실사자, 동그랗다 해서 사구체요. 동그란 실타래의 모양을 하고 있다 해서 사구체라 하겠고, 자, 이 사구체를 갖다가 싸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구체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맹 둘러가지고 싸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구체를 싸고 있는 주머니 같다 해서 보먼 주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걸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 있고, 이 보먼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관이 이제 내려와서요, 얘가 이제 구불구불하게 관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느냐? 세뇨관,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세뇨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 전체를 다 네프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프론의 구성 요소는
혈관이 뭉쳐있는 사구체, 그 다음에 사구체를 싸고 있는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구불구불하게 이어지는 관이 있는데 요걸 뭐라 하느냐? 세뇨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구체 플러스 보먼주머니 플러스 세뇨관을 우리는 네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장의 기본 단위 네프론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소체라고 합니다. 신소체. 그래서 신소체 플러스 세뇨관이 네프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얘네를 다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사구체 플러스 보먼주머니 플러스 세뇨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혈관 덩어리예요. 혈관 덩어리는 사구체, 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는 보먼주머니. 그래서 사구체 플러스 보먼주머니는 신소체라고도 부르기도 하겠고, 얘를 따로따로 풀어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먼주머니에서 내려오는 간을 뭐라 하느냐? 세뇨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에 합친 것을 뭐라 하느냐? 네프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프론은 무엇이다? 신장의 기본 단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신장의 기본 단위 네프론만이라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프론은 신장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며 한쪽 신장에 100개에서 125만 개의 네프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있죠. 이 네프론이 여기에 있는 이 신장에 몇 개가 구부러져서 들어가 있냐면 100개에서 125만 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요 사구체 덩어리가 100개에서 125만 개가 구겨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장이 붉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소변을 생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신장의 소변 생성은 신소체, 사구체 플러스 보먼주머니에서 만들어져서 세뇨관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집합관, 신으로 해가지고 소변이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마지막에서 설명드린 거는 크게 중요치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거, 신장에서는 요 네프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프론, 신장에서는 기본 단위 네프론이라도 현재 기억만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신장의 구조해서 그림이 나와 있죠. 신장은 이렇게 콩팥의 모양, 강낭콩의 모양, 팥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이 신장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신장 여기 지금 네모칸에 보이시는 거 있죠? 이 칸을 이렇게 보면 이게 바로 뭐죠? 네프론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 단위는 네프론이에요. 그래서 네프론을 뭐다? 신장의 기본 단위이고, 요거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을 딱 풀어서 또 봤더니 뭘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실타래처럼 이어져 있는 실타래처럼 지금 사구체, 이게 이제 사구체라는 거예요. 덩어리를 또 봤더니 이게 이제 전체가 사구체고요. 이 사구체를 봤더니 주머니를, 사구체 주변을 싸고 있는 보먼주머니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 밑에서 나오는 이런 세뇨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그림보다는 지금 제가 그려드린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는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의 기본 단위인 네프론을 기억하시고, 이 네프론이라는 거는 세 가지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변이요, 이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를 통과하고 세뇨관을 걸쳐서 그 다음에 이제 집합관, 그 다음에 신으로 해가지고 모이는 거죠. 집합관, 신으로 해서 이렇게 모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장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다음에 뭐죠, 여러분? 요 관이 있어요. 요관 하기 전에 신장의 기능을 좀 먼저 보실게요.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변이 만들어진 신장, 이 신장의 기능은요, 소변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변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소변을 형성하고, 대사성 노폐물을 배설합니다.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배설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사용하고 나서 필요 없는 찌꺼기들을 배설하는 것이 신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보는 소변의 배설량은 1500cc에서 2000cc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권장 수분량 있죠, 여러분? 수분 얼마나 드시면 좋다고 들었어요? 1500에서 2000cc가 권장 수분량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하루 중에 배설량이 1500에서 2000cc가 몸에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빠져나간 만큼 하루 중에 수분량을 권장에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면 그만큼 우리 몸에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권장 수분량이 소변 배설량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빠져나간 만큼 보충을 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요소, 요산, 크레아티닌이 대표적인 배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변으로 빠져나오는 찌꺼기, 노폐물 대표적인 게 뭐냐? 요소, 요산, 크레아틴이라는 거. 특히 요 크레아틴 좀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서 남아돌면 안 돼요. 혈액 속에 남아돌면 안 되고 이 요소라든지 요산이라든지 크레아틴은 소변으로 배설돼야 될 대표적인 찌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런 요소, 요산, 크레아틴, 특히 요산 같은 것들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걸 뭐라 했죠? 요독증이라고 부르는 게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장의 기능을 보시면 신장에서는 전해질을 조절합니다. 대표적인 전해질 뭐죠? NaK, 나트륨, 그 다음에 포타슘, 이런 전해질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신장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산염기 균형도 조절을 하면서 독소, 그 다음에 약물을 밖으로 배설합니다. 배설하는 역할. 그 다음에 혈압 조절을 해요. 혈압 조절을 하는데 무엇이 혈압 조절을 하느냐? 레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신장에서는 레닌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서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 레닌 잘 기억을 해두세요. 레닌은 혈압 조절을 하는 신장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르몬. 자,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 인자인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리스로포에틴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얘 또한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장에서는 호르몬 두 가지를 분비하는데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과 그 다음에 적혈구 생성인자인 에리스로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혈구 생성인자이지 이게 혈액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혈액을 만들어내는 곳은 어디죠? 우리가 골수였어요. 골수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혈액을 만드는 게 아니고 혈액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적혈구를 만들 수 있는 생성인자, 원동력을 갖다가 신장에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리스로포에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시트리온이라는 거를 분비해서 비타민 D를 활성시키고 인과 칼슘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장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냐? 노폐물을 배설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노폐물 배설 이게 뭐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신장의 기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이제 신장 다음에 뭐였죠? 요관이었어요. 요관은 뭐냐? 신장에서 이렇게 관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관은 뭐라 하냐? 순요관이라고도 불립니다. 같은 말로 순요관이라고도 불리고 이 요관은 신장에서 생산된 소변이 신우에서 방광까지 소변을 운반하는 가늘고 긴 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소변을 운반하는 가늘고 긴 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변이 운반되는 가늘고 긴 관 어디다? 요 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관 밑에 있는 게 뭐였죠? 요관 밑에는 방광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자, 그래서 방광은 골방광 내에 놓여 있는 주머니 모양의 근육성 기관이라는 거. 방광 여러분, 방광은 근육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방광은요, 수축과 이완을 하죠. 수축과 이완을 하는 근육으로 이루어진 기관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요. 소변을 저장하였다가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얼음 방광은 정상적으로 약 500cc의 소변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00cc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맥주 한 잔이 500cc잖아요. 보통 맥주 한 잔 마시면 다들 화장실 왔다 갔다 자주 하시죠. 그래서 우리 방광 용적이 500이기 때문에 맥주 500cc만 마셔도 소변 보러 바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도를 볼게요. 방광 밑에 이제 마지막이죠. 마지막 통로인 요도. 자, 요도는요. 방광에서 모인 소변이 배출되는 밖으로
배출되는 통로로 그 길이가 남성은 18에서 20cm, 여성은 3에서 5cm 가량으로 누가 더 길죠? 남성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변이 마려울 때 남성들이 요도가 훨씬 더 길어서 소변을 더 잘 참습니다. 여성은 소변을 잘 참지 못해요. 왜냐? 남성에 비해서 요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생성의 변화를 좀 사이드로 좀 보실게요. 자, 성인은 일일 평균 1500에서 2000cc의 소변을 배설을 합니다. 그래서 권장 수분량도 소변을 배설한 만큼 수분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권장 수분량이 1500에서 2000cc 정도의 수분을 하루에 먹어주면 좋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만큼 우리 몸에서 소변이 1500에서 2000cc가 배설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2000cc 이상으로 배설을 되는 걸 뭐라 하느냐? 다뇨라고 합니다. 만을 다자 써서 다뇨. 그래서 일일 소변량의 증가로 2500cc 이상 이렇게 배설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겠고, 요 비중이 감소한다라는 거는 소변이 굉장히 묽다라는 거, 묽어요, 묽어. 요 비중이 감소한다는 거는 소변이 굉장히 묽다라는 얘기예요. 묽어요. 물이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묽어진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다뇨는 소변을 많이 보는 상태예요. 2500cc 이상. 자,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거와 그 다음에 반대로 무뇨가 있어요. 무뇨는 없을 무자, 소변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이 신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거의 소변 배설이 되지 않거나 하루 배설량이 100cc 이하인 경우, 하루의 배설량이 100cc 이하인 것을 무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을 때는 다뇨, 없어져 버리면 무뇨, 그리고 다뇨와 무뇨 사이에 있는 게 핍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시험에는 핍뇨가 제일 자주 다뤄지죠. 자, 그래서 핍뇨라는 건 뭐냐면 다뇨와 무뇨의 사이예요.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되는 거예요. 감소돼서 시간당 소변량이 30cc, 잘 기억하세요. 시간당 30cc, 일일 하루 종일 보는 게 400에서 500cc 이하로 되는 경우를 우리는 핍뇨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을 2000cc로 잡을게요. 기준점이 2000에서 1500cc에서 2000cc가 정상 용량이라고 하면 2000에서 더 올라가는 걸 뭐라 하느냐? 다뇨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보지 못해요. 아예 이제 소변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고 하루 소변량이 100 이하가 돼버리면 뭐라 했죠? 무뇨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무뇨와 다뇨 사이에 뭐가 있었죠? 핍뇨가 있었는데, 이 핍뇨라는 거는 시간당 몇 cc? 30 이하, 하루 500 이하로 보는 것을 우리는 핍뇨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뇨, 핍뇨, 다뇨 중에서 제일 시험에 잘 다루는 거는 요 핍뇨에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숫자 가지고 장난을 잘 칩니다. 그래서 핍뇨의 기준 시간당 30cc 이하, 하루 500cc 이하로 핍뇨 기준을 잡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잔뇨 있습니다. 잔뇨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의 양으로서 50cc 이하는 정상으로 쳐줘요. 그런데 소변을 보고 나서 방광 안에 남아있는, 이게 방광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방광항에 남아있는 소변량이 60cc, 그러니까 50 이상으로 60cc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는 뭐라 하냐? 잔뇨증이라고 합니다. 잔뇨증. 그래서 잔뇨라는 것은 50 이하가 되면은 잔뇨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변을 보고 나면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량은 정상적으로 한 50cc가 되는데, 소변을 보고 났어도 시원감이 없고 소변이 남아있으면은 그 잔뇨량을 측정했을 때 60cc 이상으로 이렇게 측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잔뇨증이라고 부르는 거는 60 이상으로 측정이 될 때, 소변을 보고 나서 남아있는 방광 안에 남아있는 소변을 측정했을 때 60 이상이 되게 되면 우리는 잔뇨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빈뇨는 빈번하게 소변을 보는 거예요.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폐뇨는요, 배뇨가 곤란한 환자를 폐뇨라고 하는데,
폐뇨라는 거는 방광에서 소변이 차 있으나 방광에서는 소변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변은 만들어지는데 뭐가 문제냐? 배설이 밖으로 내보내는 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폐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광에는 정상적으로 소변이 있고요. 소변도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지는데 밖으로 내보내는 게 어려운 거, 배설이 잘 안 되는 상태를 우리는 폐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생성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핍뇨.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세요. 핍뇨는 시간당 30 이하, 하루에 500 이하인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요약 정리가 끝났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